안녕하세요. 자전거 탄지 1시간 10분 좀 넘었고 790칼로리 정도 소모 중입니다.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일부러 좀 오래 타고 있어요. 며칠 동안 운동을 못했어가지고. 원래 이제 도서관에 하루에 일주일에 4번 5번씩 갔었거든요.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책 보고, 아니면 도서관 안 가면은 집에서라도 2시간 뭐 3시간씩 책 보는 생활이 패턴이었었는데, 최근 한 달 반 정도 거의 안 갔었어요. 유튜브에 이게 뭐 올려보고 또 AI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게 재밌으니까 뭐 도서관에 이제 귀찮으니까 안 가기도 했고요. 근데 설 연휴 전날이랑 어저께랑 해가지고 또 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보는데, 제가 맨날 보는 책이 똑같아요. 뭐 마음에 관련된 책, 영성 관련된 책, 뭐 깨달음에 관한 책, 그런 것만 이제 조금씩 보거든요. 예전에는 뭐 고시 공부할 때는 법학서적 수험서 많이 보고, 근데 그것도 꽤 재밌었어요.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리 싸움이에요. 논리적인 거. 그러니까 사례가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, 또 그거랑 비슷한 사례를 또 다른 데 적용했을 때도 그렇게 모든 사례가 논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 본질을 깨뚫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. 그 리걸 마인드, 법리. 그래서 저는 민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민법 공부하면서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거, 그런 것도 뭐 혼자서 문제를 내서 풀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, 그러니까 법서는 재밌다가도 의무적으로 봐야 되니까, 그때 이게 수험 생활만 끝나면은 보고 싶은 책 마음껏 보면서 살아야겠다,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회사 이제 1년 6개월 정도 회사 생활 해봤는데,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그때 마인드가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이 안 벌려도 된다, 그냥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쓰면서 도서관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 마음껏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인 것 같다. 그 당시에 이제 회사 퇴사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서관도 많이 갔는데, 이게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하면은 도서관도 지겹더라고요. 도서관도 지겹고, 이제 사람이 다양한 욕망이 있잖아요. 지식을 추구하는 욕망도 있고,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, 뭐 이성에 대한 욕망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맨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는 게 다른 욕망을 이제 잠재우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가지 욕망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충족되지 않은 다른 욕망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. 그래서 한 가지 욕망이라도 충족이 됐을 때 느끼는 즐거움도 있는데, 그래서 도서관에 책 보러 가다가도 여자 만나러 가고 싶다, 이런 히스테리가 막 생겨서 책 가방 들고 도서관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적도 있어. 혼자 짜증내면서 씨발 내가 지금 이 청춘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, 이러면서.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, 그런데 이제 책을 볼 때도 항상 저한테 필요한 책 있잖아요. 수험 생활 할 때는 수험에 필요한 책 보고,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이제 제가 영업직으로 회사를 다녀봤는데 영업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책, 그런 거 찾아보고,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한 2년 일해봤는데, 근데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책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, 그런 거를 많이 봤었고, 그리고 이제 회사 창업하고 나서는 마케팅에 관한 책,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케팅을 배워야지 일거리를 따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련된 책을 많이 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심리 관련된 거 좋아했었고, 20대 때는 인문 고전 문학도 좀 봤었고, 이제 투자에 관심이 생기면서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책 많이 보고, 이제 그런 모든 책을 이제 지금은 잘 안 보고, 막 마음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. 영성 책이라고 하는데, 어떤 책이라고 하면 좋을까? 대중적이진 않잖아요. 사실 영성 관련된 책이. 가장 대중적인 책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최근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시골 농부의 깨달음 수업이라든가,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신경. 특히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신경은 한 7번 봤어요. 보고 또 보고, 그런 식으로. 김상원님의 와칭 그 책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, 제가 종교는 없는데 이제 그런 책이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.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왜 하루가 펼쳐지고, 어떤 욕망이 왜 일어나고, 왜 흰노래락이 펼쳐지는지, 그런 어떤 원인이나 이런 거를 알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, 또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마음에 의해서 왜 이렇게 펼쳐지는지가 궁금해가지고, 또 주제가 아까 이탈됐는데, 책에 대해서 도서관에 이제 한 달 반 만에 가면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, 확실히 삶의 질이 좋아져요.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막 자극적인 게 재밌잖아요, 사실.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고, 저는 술 좋아하니까 술도 맛있는 음식이랑 좋은 술, 맛있는 술도 먹고, 어디저디 막 돌아다니고, 자극적인 거,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케이크 같은 거 달고 이런 거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싫다는 게 아니라 계속 공허함이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. 특히
최근 한 달 반은 도서관에 잘 안 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극적인 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시간을 투자를 해서. 근데 왜 이렇게 하루가 눈 떴을 때 약간 버겁지?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가 살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. 근데 이게 제가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이 나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 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삶 속에서 뭔가 재미나 활력을 잃어버리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삶의 순리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몸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늙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40이 넘어서면서 삶에 있어서 활력을 똑같은, 그러니까 10대, 20대, 30대 때 느꼈던 재미가 40대, 50대, 60대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 이 생각 들 찰나에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좀 더 확신이 들었죠.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구나.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의 위안이 삼아졌어요. 나만 동떨어져서 이상하게 생각 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김용옥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강의나 이런 걸 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그 유튜브 보고 상당히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. 그래서 즐겨찾기 해가지고 또 보려고.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그 삶에서 아침에 눈 뜨는 게 버거워질 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자극을 찾거나 그런 것보다 지금 있는 똑같은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느끼는 거를 연습을 하면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제 도서관 가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일단 도서관은 환경이 조용하잖아요. 그리고 굉장히 정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자극이 일단 그 눈에 보는 게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대로이고 주변의 환경도 조용하고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활동인 것 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극적인 어떤 행위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확실히 있고, 그리고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두뇌의 인지력을 상당히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책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고 이 활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온 활자를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머리로 계속 집중하는 환경에 지금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좀 좋아지고, 또 그렇게 몇 시간 보내다 보면은 작은 자극도 잘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도서관이 뭐 책 보는 게 지루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극적인 것도 계속하니까 지겹더라고요. 사실 돈 버는 것도 계속 수입이 회사 이제 저도 사업하면서 돈을 벌릴 때 처음에는 처음에 제가 300만 원 벌었을 때 엄청 즐거웠거든요. 그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는데 엄청 즐거웠는데 진짜 많이 벌 때는 그거보다 몇십 배는 더 한 달에 많이 벌어봤는데 그 즐거움도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그냥 만족스러움만 있지 막 크게 즐겁다는 느낌은 없었어요.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거, 저는 돈 벌리는 자극이 즐거움이 엄청 큰 자극이었었거든요. 제 삶에서는 제 경험상에서는. 그러니까 돈이 벌리니까 그 즐거움이 엄청 크니까 다른 거를 뭐 돈을 써서 뭔가를 사고 싶다?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물욕 자체가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로 충족이 됐었다. 근데 그런 자극도 오래 가지 않더라. 익숙해지고,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돈을 벌면 좋다고 하는데 왜 나의 행복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까? 이런 배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. 왠지 내가 뭔가 헛짓하고 사는 건가?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내 행복도는 그만큼 증가되지 않았지?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좀 더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요새 드는 내가 이제 생각 정리한 거는 사회적으로 좋다고 하는 거랑 행복이 정비례하진 않는구나. 그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 봤던 책에 의하면은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래요. 그건 뭐 하려고 사는 건지 일단은 어제는 볼 때는 끄덕끄덕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근데 또 요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떤 욕망이 생기고 그거를 충족시키고 충족이 되면은 그 욕망이 좀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다른 욕망이 생기고 또 그거를 충족시키고 또 욕망이 잠잠해졌다가 또 욕망 생기고 또 그거 충족시키고,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. 밥 먹고 또 밥 먹었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밥 먹고 싶고 또 그거 충족시키고, 그거에 이제 도돌이표인 삶인 것 같더라고요. 식욕뿐만 아니라 뭐 성욕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갖가지 욕망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온 욕망을 달래주거나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충족시켜주거나 그런 거에 대한 도돌이표인 삶인 것 같다. 근데 만약에 그 욕망이 충족될 때의 느낌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금방 없어지는 행복을 계속 또 충족시키고 또 행복해지고 또 갈망이 생기고 충족시키고 행복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도저히 의미가 찾을 수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
보니까 내 삶 자체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충족과 갈망과 충족과 갈망과 충족과 갈망의 반복이라고 치면은, 그걸 행복이라고 치면은 충족됐을 때 느낌은 별로 뭐 아무런 의미는 원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지만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것 같긴 해요. 원래 그게 세팅된 삶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충족되고 갈망하는 자체를 즐기는 거, 충족과 갈망 사이에서의 모든 행위를 그냥 즐기고, 귀엽게 생각하고, 욕망의 노예로 사는구나, 이런 거를 그냥 내 스스로가 귀엽게 생각해주는, 저는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삶이, 물론 책 보면 엄청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거든요. 와,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이 넘치더라. 세상이 다 사랑이더라, 감사함이더라, 막 축복이고 은총으로 느끼고, 막 그렇게 쓴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너무 부럽고, 어떻게 저렇게 살지?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.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. 아직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, 일단 제 수준에서는 제가 요새 드는 생각으로서의 이 삶이라는 거는 충족과 갈망의 도돌이표를,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, 그러니까 귀엽게 볼 수 있는, 모두가 범인,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, 너는 네 욕망의 충족과 갈망에서 고민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일 뿐이고, 나도 내 욕망의 충족과 어떤 갈망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걸 인정한다면은, 그냥 그 자체를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, 그런 어떤 마음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. 더 뭔가 이 삶에서 내가 추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, 나를 막 이상화시켜서 어떤 신격인 존재처럼 모든 거를 다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도 어쩌면 다 부질없는 완벽주의 성향일 수도 있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시간도 돈도 많아요. 그동안 뭐 바쁘게도 살았고 투자도 하면서 돈도 많이 까먹었지만, 결과적으로 뭐 투자도 지금 잘 되고 있고,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돈도 많은 편인데,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대한 강박, 앞으로 내 40대 2년밖에 안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고 이 시간과 돈을 써서 나한테 최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, 정답이 무엇일까,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나의 40대 후반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. 어떻게 살아야 될지. 그러니까 기존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살고 있어가지고, 그래서 오히려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졌던 것 같은데, 그냥 잘 모를 때는 그냥 책을 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어제의 결론이었습니다. 오늘도 이제 도서관 갈 거예요. 지금 운동 끝나고 밥 먹고 도서관 가서 한 3시간 4시간 책 보고, 또 저녁 사 먹고 집에 와서 이제 여행, 유튜브, 요새 충주맨 엄청 재밌더라고요. 충주맨 그분 채널 몰랐었는데, 원래 제가 TV나 이런 거 잘 안 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 보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재밌고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는데, 근데 그런 어떤 삶의 기반에는 운동과 독서, 그게 두 가지는 일단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운동하고 독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생활의 기본 틀로서 습관화 시켜야지 그 외적인 행위에서 어떤 즐거움을 더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극적인 어떤 행위 말고 일반의 고요함에서 느껴질 수 있는 행복을 느끼려면 운동과 독서는 필수인 것 같다. 제가 사실 유튜브 찍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안 할 때도 있는데, 그냥 카메라 켜면은 말이 나오는데, 말을 하다 보면 또 주제가 자꾸 새더라고요. 근데 뭐 어차피 제 방송 영상을 봐주시는 분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, 또 지겨우시면은 패스하셔도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약간 말이 중구난방합니다. 저 영상 봐주신 분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독서 물론 많이들 하시겠지만 하신다면 계속 쭉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